남북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안녕하세요,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승우 씨, 어디서 이거 지금 뭐 봄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아니 근데 아직 겨울이긴 한데 무슨 봄 자랑을 하세요? 아니 이제 이틀만 있으면 또 입춘이잖아요. 예. 아, 벌써 또 입춘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입춘대기란 말 들어보셨죠? 네네. 예, 이게 봄만 되면 이렇게 입춘에 딱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대문에다가. 예. 네네. 아, 옛날 생각도 좀 많이 나고 그러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네. 좀 기분도 또 굉장히 좋네요. 근데 기분도 너무 좋은데 저는 올 겨울에 눈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올 맞네요. 겨울은. 진짜 올해 네. 진짜 눈을 한 번도 못 봤네. 어쩌다 보니까 예. 그냥 입춘이 왔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이뭐 소환, 대한 이런 추위도 별로 없었던 것 없었어요. 같고, 겨울 같지 않은 겨울 이런 좀 네네.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하네요. 뭐랄까 좀 아쉽기도 하네요. 눈을 못 봐서. 그렇죠. 네네. 지금 같으면 또 한창 북한은 이제 엄청나게 눈으로 이제 쌓여 있겠는데 아, 벌써 입춘이 오니까. 북쪽은 또 특히 좀 눈이 많이 오죠. 네, 믿겨 안 지네요. 예예. 서울에서도 좀 눈을 한 번이라도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네네. 예전에 눈 오면 진짜 좋았잖아요. 너무 예. 좋았죠. 눈사람 만들고 맞아요. 또 눈싸움도 하고. 예. 아, 또 요즘은 맞아. 눈 오면 차 막히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 때문에 좀 순수함이 많이 좀 없어진 것 같긴 합니다. 아, 맞습니다. 또 새롭게 피어나고 시작하고 만나고 오늘 한 뼘 차이도 봄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봄이네요. 자, 아직 겨울 끝자락에 있지만 봄을 기대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도 한 뼘 차이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정훈이의 꽃밭에서.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고운 빛은 어디에서 났을까. 아름다운 꽃이여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그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고운 빛은 어디에서 났을까. 아름다운 꽃송이.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그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MBC 건축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건축박람회가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세택에서, 홈 리빙페어 및 가구 인테리어 박람회가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됩니다.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온 오지혜입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쫓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자, 스타 친구 정유민 작가님, 박성진 씨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네, 오늘도 뭐 대타 뛰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저는 또 의리니까 네. 또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아. 또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이러다 우리 작가님 곧 고정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말 많은 김혜인보단 에센스 있게 한 제가 나을 거예요. PD라는 직업이 이렇게 편한 직업이 처음 알았습니다. 예. 다음 생엔 꼭 PD로. 네네.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네, 작가 보내고 싶을 때 작가님 그렇죠, 보내시고, 그렇죠. 예, 좋네요. 자, 스타로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오늘 하면 좋겠는데 요즘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겠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네. 좀 걱정이죠. 요즘 또 밖에만 나가면 거의 다 마스크를 썼어요. 네, 저도 오늘 마스크 끼고 왔잖아요. 네네. 오늘도 딱 한 명만 마스크 끼고 왔는데 저도 끼고 사실은 왔어요. 다 끼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 그리고 이거 YTN에 딱 들어올 때 보면 손 소독제도 다 있어요. 옆에 손 소독제 한 번씩 하고 와야 됩니다. 요즘 또 마스크랑 손 소독제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에 지금 시켰는데 취소 문자가 왔어요. 품절이래요. 뭐 마스크가 그렇죠. 난리가 매점매석 하시는 났고 분들이 있어서. 그 영화 한 몇 년 전에 미르스가 메르스 사태 있었죠. 네네. 네, 그때도 그 제가 술을 좋아해가지고 네. 그 음주 단속을 좀 다르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호흡을 해야 예, 돼서.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거 신종 코로나 때문에 네. 예, 이게 이렇게 뭐 호흡을 이렇게 뭐 불고 이런 거를 네.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가 봐요. 와, 되게 세상에. 예상 못한 꼼수를 지금 알려주시네요. 죄송한데 예. 이거 이거를 정말- 얘기하실 줄 몰랐네요. 이거 예. 진짜 이거 뉴스에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그게 뭐 그런 이제 뭐 이렇게 불어서 하는 네. 그 이렇게 검사를 네네. 이렇게 음주 단속을 안 음주 하는 단속. 건 있지만 근데 또 그게 그 방법만 있는 게 또 아니거든요. 예,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또 너무 믿지 마시고 맞습니다. 저희는 보니까 이게 마스크를 쓰거나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 게 네. 나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보호하는 그렇죠. 방법이고 그 상대방에 대한 매너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공공기관이나 뭐 네. 웬만한 회사 같은 데도 다 이렇게 비치를 해 놓은 상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약간 사람이 느끼는 민감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좀 예민하게 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어떤 지점까지 갈 때 무조건 쓰고 근데 조금 덜 민감한 사람들은 어느 지점에 가서 그냥 풀고 벗고 뭐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약간 사람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저도요. 예, 오늘도 저는- 끝까지 마스크를 쓰고 오셨잖아요. 네. 저는 저는 이건, 아예- 이건 여러분들 위한 매너입니다. 예, 맞죠, 여러- 맞죠. 예, 혹시나 모를까 저의 그 타액이 네. 여러분에게 튀길까봐. 아니, 예. 왜냐면 예. 저는 진짜 하루에 가글을 3번씩 해요. 그리고 밖에를 안 나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편의점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선글라스를 쓰고 가요. 왜냐면 이 안 그러도 전염이 된대요. 그리고 요즘 뭐 저기 그 물안경 쳐다만 쓰시고 봐도. 있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에 이제 마스크 딱 이렇게 끼고 가면은 그 알바선 그 분이 왜 이렇게 하고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너무 근데 놀라서. 저는 이게 조금 조심하시는 이렇게 편이구나. 그 예. 궁금한 게 음, 이게 그 어떤 공기전염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마스크를 낀다고 해서 공기를 우리가 안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마스크 지금 낀 거하고 정부에서 안 낀 거하고. 발표한 거는 일단 공기 전염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고 네. 이게 타액 전염의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타액 전염이라고까지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문화는 아무래도 식사도 같이 하고 맞아. 이제 그렇죠. 가까이서 뭔가를 하는 맞아요. 그런 문화잖아요. 다른 나라 문화들에 비해서 동양권 문화가 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 메르스 때도 그렇지만 이제 함께 뭐 국을
국이나 찌개나 이런 것들 같이 네. 먹는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재채기 예절 이런 것도 이제 타액으로 인해서 이제 그 비말 감염이 될 수 있는 문제점들 때문에 그걸 좀 경계하는 건데 아직 공기중 감염이라는 거는 뭐 저도 처음 들어봤네요. 뭐 예. 그건 이제 어쩌면 큰 우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걱정이 된다. 2차 감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그 우리나라 식사 문화 때문에 6번째 감염자가 같이 식사를 하셨던 아. 그분이라고 밝혀졌었죠. 예. 제가 봤을 때 공기 전염까지 그럼 걱정을 진짜 할 정도면 공기 전염이면 굉장히 예, 예. 심각한 그럼 진짜 거죠. 심각하죠. 아니 지구 전체가 다 감염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근데 저는 오면서 너무 감동받은 게 아니 이게 그 지역을 옮길 때마다 문자가 와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재난 문자가 오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자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아유 그렇죠. 그래서- 핸드폰 휴대전화도 없는데. 네, 예, 그래서 예. 북한에 그 이제 만약 이런 그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게 일잖아요. 네네. 그러면 세계에서 이제 9위로 그 정도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는 이제 저류독감이라든가 사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돌았거든요. 그때- 사스도 더라군요 북쪽에서. 네, 그때는 저희가 학교를 아예 못 갔어요. 학교 다 나오지 말라고 근데 해서. 난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스나 뭐 어떤 조류독감이나 이런 전염병이 돌면 네. 약간 봉쇄할 것 같은 거야. 북한은 저는 그렇게 봉쇄하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차단하고, 그런 단어. 봉쇄하고. 왜냐면 주민들 혼란이나 동요가 두려워서 안 알리고. 그냥 뭐 감기다, 뭐 독감이다, 뭐 이 정도만 하고 네. 뭐 사스나 조류독감이라는 전 세계에서 유행하는 어떤 질병이 우리나라에 북한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를 당에서 인정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네. 아 개인적으로. 진짜요? 아니에요. 또 사스 달라요. 2004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사스 중국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북한도 역시 완전히 봉쇄. 지금도 뭐 이번에도 또 완전히 뭐 국경을 봉쇄하고 외국인들 전부 그 뭐 받지 않고 국경 아예 그러잖아요. 폐쇄했어요. 근데 그렇죠. 왜 봉쇄를 하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북쪽에서는 사실 그 방역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죠. 상당히 제한이 돼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그런 것부터 거예요. 막자. 예, 예.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청취자분들이 들으실 때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편이거든요. 완전 잘 돼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방역 방어가 초반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북쪽에 있다 보니까 누구 한 명이 들어오면 그 전체가 다 전체가 큰 문제가 네, 생기기 때문에 네. 차단이 가능하지만 만약 우리나라에서 차단을 한다면 경제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난리가 날 심각해. 텐데 우리나라 아니, 꽤나 좀 네. 심각한 당장 문제로. 중국 맞아요. 눈치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냐면 이번에 우리나라 그 전세기 한 대 띄워가지고 우리 교민들 다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네네. 근데 북한에는 지금 그 중국 쪽에 있는 그 북한 노동자들을 다 들어오지 말라 이래가지고 아예 입국 금지를 시켜놨어요. 아, 그분들 자체를 못 네네. 들어가는군요. 그래서 풀 해제되면은 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설날에 이제 그 북한을 들어가서 이제 설을 세야 되는데 그 이제 그 북한 당국에서 이제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냥 지금 안 들어가고 지금 있는 거죠.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뭐 이제 방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같은 네. 경우에는 뭐 한국에 비해서 뭐 질병 관리 이런 것들이 전혀 대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기본적인 거를 차단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1차 할 수 방어는 있는 1차 방어에서 거구나. 완전히 그렇죠. 예. 그 아약 그 전염병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원천부터 이렇게 봉쇄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북쪽은 또 중국이랑 맞닿아 있잖아요. 국경 그렇죠. 지역이 있어서 네. 만약에 이제 이 국경 지 이런 이 엄청난 감염이 막 돌 때 바이러스가 돌 때 이제 국경 지역에서 밀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물건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자리에서 맞아. 사살해요. 아, 네,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서 사살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무조건 이럴 때는 이제 웬만하면은 띄우지 말아야 돼요. 사살이라면 그냥 아, 쏴버리는 거죠. 네. 총으로요. 네. 야, 그렇군요. 네, 왜냐면 음. 일단 이제 엄청나게 심각한 사태에서 이런 게 딱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무자비하게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사살하라고 이런 게 다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약간 아름아름으로 봐줬던 그런 그렇죠. 것들도 관용 무관용이구나. 네네. 그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바이러스라든가 이제 큰 재난이 딱 닥쳤다고 하면은 국경 경비대부터 그때는 이제 비상 사태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전쟁 났다 싶을 정도로 엄청 긴장해야 돼요. 아, 그 정도군요. 네. 근데 진짜 안타깝다. 저는 사실 이게 물론 이제 이런 신종 코로나나 뭐 메르스나 이렇게 이제 백신이 없는 것들은 모르지만 네네. 백신이 있는 것들은 사실 북한이 어떤 그런 봉쇄나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을 열어놓고 자 우리가 이런 건 없어 우리 부족하니까 이런 건 좀 도와줘라고 우리한테 그렇죠. 그렇게 좀 하면 우리도 좋은 마음으로 그렇죠. 뭐 영유아 백신이나 사실 그런 영양식 같은 것들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근데 북한에서도 예전에는 그런 걸 안 했어요. 완전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자연 재해 같은 거 거의 알리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그걸 공개를 손을 합니다. 내미는. 근데 어디다 손해를 내느냐. 음. 사실 저희도 그렇거든요. 한국하고 정말 그 가깝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우리가
보내줄 수도 있고 그쵸. 도움을 청하면 네, 되는데 한민족이잖아요. 굳이 음. 한국권 받지 않아요. 왜냐면은 북한 사람들한테 자존심이죠. 갔을 때 예. 이게 뭐야 이거 남성권에 이것보다는 아 자존심이 아니라 그쵸. 그런 문제가 있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유엔에서 그냥 그치. 유엔에다 대고 공개를 합니다. 거기서 이 또한 그 무슨 뭐 우려 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오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국제기구의 마크가 찍힌 맞아요. 거는 받더라도 한국의 네. 것이 찍힌 거는 받을 수가 그렇죠. 없다. 북한 주민들이 그런 또 거죠. 사상이 바뀌어지거든요. 음. 왜 이렇게 아랫동네 있고 물건이 좋냐 이러면서 네네네. 이제 사실 얼마 전에 그 북한 그 돼지열병이 굉장히 좀 남쪽에서도 핫 이슈였잖아요. 네네. 저희도 이제 주제로 다룬 적이 있었던 맞아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때도 방역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저희가 뉴스로 들리는 소식이 없으니까. 그렇죠. 확산을 네네. 막았죠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북쪽에서도 그렇게 전염병이 나온다면 그게 어차피 연결돼 있잖아요. 뭐 맞아요. 저쪽 이제 임진각 쪽부터 해가지고 강 쪽이 또 연결이 돼 있고 또 네네. 강원도도 좀 북쪽에도 강원도라는 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분명히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서 방역을 어떻게 하는지도 좀 궁금한데 그냥 네. 사실 어떻게 받아들이면은 그냥 방법이 없네요. 그냥 차단하고 법이 못 없고 들어오게 하고 뭐 그런 그러니까 방법밖에 없는 거죠 일단. 저희 탈북자들도 예, 예. 사실은 한국에 와서야 무슨 조류병, 조류독감, 음. 그다음에는 뭐 이제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네네. 이것 사스, 때문에 뭐. 그거를 뭐 짐승들을 다 매몰하고 이거 한국에 와서 알았거든요. 아. 그러면은 북한은 과연 방역이 잘 돼서 그런 뭐 질병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 그러면 그냥 먹습니까? 다 먹는다고 다 봐야 먹어요.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돼지열병 걸려서 그 음. 만약에 돼지가 이제 이상한 병 걸려서 죽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상적인 돼지고기보다 반값이 좀 싸요. 아 그러면 그래서 계속 판매를 해요. 주민분들은 왜 이렇게 싸지 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상태에서 그냥 병 걸린 돼지고기 싸게 사 그러니까 먹는다 먹는 이렇게 거죠, 그냥.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수감염이 없는 게 천만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면역력 사람 대박 전염성이 셉니다. 없으니까. 그 뭐 조류독감 같은 걸로 해서 뭐 닭이나 이런 것들 막 그 무리로 죽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매몰한다라는 생각을 못 해요. 그렇죠. 죽었으면은 그래 죽었네 해서 그냥 그거를 이제 이거는 뭐 북한의 잡아먹는 식민단하고 거죠.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예. 사실. 그 사실 그 중국에서도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로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이제 발단이 된 게 사실 그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맞아요. 일단 발병한 사람이 나왔을 때 쉬쉬하는 바람에 이게 사건이 이제 일이 좀 더 커진 그렇죠. 그런 일이 되는데 아무래도 공산주의 국가나 언론 통제가 있기 때문에 좀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심하지 않은가 싶은데 북쪽에서도 거의 이런 거는 알리지는 않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뭐 북한에서 그 생겨나는 바이러스는 거의 전 못 봤어요. 북한에 있을 때도 뭐 이런 그 다양한 이런 병들은 다 중국 쪽에서 넘어왔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이런 그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게 중국에서 딱 시작됐다라고 하면은 벌써 이제 그 위에서부터 그 도 단위부터 군 단위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네네. 그래서 그 북한은 일단 인터넷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신문으로 그리고 이춘희 아나운서가 나와서 이제 다 알려주거든요. 중대 아, 보도로. 네. 매체가 하나밖에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이런 그 감기다, 독감이다라고 하면은 그 방법을 알려줘요. 미리 방법. 그래서 뭐 페니실 이런 병사리에다가 마늘을 쪄가지고 넣고서 다녀라. 뭐 이런. 민간요법이 할 수 있는 민간요법을 최대한의 그걸 알려주시는 그렇죠. 거구나. 그래서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그 이제 마늘 그 향에 진짜요? 못 들어온다 이런 걸 이제 민간요법을 그치, 알려줘요. 거의 우리 60년대, 70년대 맞아요. 했던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는 그 거죠. 한의학에서 알고 있는 민간요법을 맞아요. 아까 그 알려주시군요. 작가님께서 그 앞에서 그 얘기하신 것처럼 또한 그러한 이제 무슨 바이러스나 질병 큰 그러한 질병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주민들한테는 알려주긴 알려줘요. 아, 뭐 알려줘요. 사스가 발생했다 아마 뭐 신종 코로나 이런 걸 알려주는데 네네.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뭐 이 사람들이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양성 판정을 할 수는 있나요? 그거는 할 수는 있겠죠. 그건 할 수는 있어요. 뭐 아무래도 북한에도 뭐 예, 예. 우학 의료기관이 박사들도 있긴 있고 의료기관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네. 판정을 하는데 이 사람이 확진자다 몇 명이 났다 이런 것들을 공개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공개 자체를 아예 네. 그냥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내서, 예. 우리나라에는 걸린 사람이 없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렇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네. 그냥 괜찮은가 보네. 뭐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지. 그리고 왜냐면 그 사망자가 생각보다 뭐 별로 없다면 그냥 뭐 감기 그렇죠. 걸려서 뭐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그냥 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네. 중국에서 뭐 사망자만 이제 뭐 170명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북한에서 뭐 몇십 명 해서 음. 뭐
죽었다고 해도 알리진 않는. 그거를 알리지 알리진 않는 않는. 이상은 근데 저는 주민들은 모르는 이러다 거예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응, 응. 충희 씨가 중국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네네. 북한하고 중국의 관계는 상당히 좀 끈끈하잖아요. 아, 네네. 피를 나는 형제죠. 그래서 저는 예.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중국에서 이런 뭐 전염병이 창궐을 했어. 근데 북한이 되게 얼굴을 싹 바꾸고 니네 아픈 애 있으니까 우리한테 오지 마. 라고 공식적으로. 왜냐면 우리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 못하잖아요. 네, 지금 못하죠. 우리 뭐 국민청원에 중국 맞아요. 관광객들 오지 말라 이런 거 했는데도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 말 듣고 중국 관광객들을 못 막듯이 6천 명이 오히려 들어왔죠. 북한은 예. 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아, 그런 것도 북한은 아니야? 엄청나게 냉정합니다. 음. 중국이 내정 간섭을 절대로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뭐 중국이 뭐라고 한다면 면전으로 싸워요. 아. 어디서 그렇습니까? 말이야 감히 우리나라에 대한 전엄을 건드렸다는 등 의외네, 이런 그거는. 식으로 하면서 그 북한 주민들한테 엄청난 그 사상 교육을 합니다. 북한이 외교는 그러니까 무리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단호박이네. 이게 잘릴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데 김정일이 뭐라고 했냐면 네네. 일본은 100년의 원수지만 중국은 1000년의 원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적이라고 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얼굴을 맞대고 있지만 역사는 꼭 증명을 한다. 그래서 음. 우리가 그 뭐 당나라 때 뭐 거를 때 이렇게 그렇죠. 엄청 외세 침입이 그렇죠. 중국의 퍼센테이지가 그렇죠. 높았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죠. 조선시대 때도 북한도 그렇죠. 이제 잊으면 안 공산- 된다. 공산국가인데 예전에 아마 그 러시아나 중국의 용량을 받았다면은 그렇죠. 아마 지금 북한도 개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 그건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면이 있었네요. 완전 달라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단호하게 딱 그 막고 이게 네.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것도 보면은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저렇게 하는 것도 우리나라 국민들을 더 생각하는 건가라고 느낄 수도 그렇죠. 있어요. 양면이 있지만 이게 사실. 예. 제가 북한에 있을 때 2017년까지 중국이랑 북한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2018년부터 그 남북 정상회담이 딱 생겼잖아요. 네. 그때부터 약간 이제 그 중국 쪽에서 얘네를 왜 이렇게 그 내저가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그때부터 끌어당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는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공산국가라고 해서 무조건 친하고 아니에요. 그런 아니에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라는 아니에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군요. 예. 그 성리 씨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공산국가들끼리 짝짝꿍을 했으면 북한은 훨씬 먼저 개방을 했을 거라는 그렇죠, 음. 그렇죠. 그것도 배우네요. 응, 진짜. 절대로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전염병은 뭐 지금 이렇게 돌고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잖아요. 맞아요. 안 걸리는 게 제일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아이를 낳아보니까 알았어요. 예방 접종이 참 많더라고요. 사이클이 많죠. 있잖아요, 이렇게. 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아이 맞아요, 우는 맞아요. 거를 봐요 가서. 어머. 네. 저는 귀여워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울면 같이 아파하고 그러는데 황현희 씨는 웃고 계시네요. 역시 코미디언이라고요. 아니 그래서 아이가 되게 우는 게 냉정하시네. 아, 저는 되게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서 어. 주사 맞고 우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니 예. 저는 뭐 어떤 포인트가 귀엽냐면 네. 어른들은 들어가는 순간 아니까 인상을 딱 쓰는데 애들은 좀 약간 있어요. 텀이 있어요. 텀이 있으면 아, 맞아, 좀 맞아. 놓고 한참 있다가 엥 하는 게 너무 귀여운 맞아, 맞아. 거예요. 네, 맞아. 저는 그래서 주사 너무 주사 귀여워요. 놓고 네. 발을 뽑은 다음에 조금 더 우는데. 맞아. 그때 맞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예방 접종이 우리나라 굉장히 좀 시스템이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사실 그 우리나라 자랑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이잖아요. 완전. 예, 의료보험이 참 잘 돼 있는데 북쪽은 이런 예방을 할 수 있는 예방 접종이나 이런 게 좀 있나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게 예, 예. 결핵 이런 건 있지 않을까? 홍역 이런 건 있어요. 있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엄청 네. 많고 네. 이제 북한도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해줘요. 맞아요. 1번 내염, 아, 1번 내염, 홍역 그렇군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접종을 해주는데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정말 많잖아요. 디테일하게. 맞아요. 디테일하게 너무 막 많아. 뭐 초등학교 들어가서까지도 막 그 네, 맞아요. 예방 접종이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네네. A형 북한- 간염 뭐 예, 이런 맞아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북한은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만 해주는 거예요. 홍역, 뭐 1번 내염, 그러니까 정말 간염, 영유아 사물에 직결돼 있는 결핵? 것들만 하는 예, 거야. 그거만 해주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예전에 알려졌던 이제 병들, 그러니까 비교적 그 약값이 좀 저렴한 맞아요. 약간 네. 그런 네, 약들을 맞아요. 예방 접종을 해준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맞아. 같은데. 근데 사실 그게 예방 접종에서 시작되는 거지만 성인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건강 검진, 우리 음. 얼마나 건강 검진 많이 해요. 많이 받죠. 맞아요. 예.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해줘서 꼭 해야 되고 의무적이죠. 저희 같은 프리랜서들도 웬만한 건강검진센터에 가면 거의 이렇게 상품 고르듯이 뭐 음. 4개, 3개, 맞아요. 6개, 8개 그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두 분도 한국에 오셔서 건강검진 문화에 대해서 약간 놀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완전 충격. 저는 뭐가 있었다면은 뭐 그게 40세부터인가요? 네. 나이 짝수 헐수하면서 네. 2년에 한 번씩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작년도에 갔는데 작년도에는 이제 간 간하고 이제 종합 검진을 맞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이를 딱 정해놓죠. 예. 아 근데 그것도
계속 문자가 와요. 안 받으면은 음. 빨리 이거 기일이 다 됐다고 계속 문자가 와서 정말 그런 시스템은 너무나도 잘 되는 것 송희 씨는 같아요. 뭐에 놀랐어요? 저는 이제 내시경. 아 위내시경. 네, 내시경이랑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체중을 재갖고 이렇게 또 이제 뭐 이 사람이 당뇨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재고 피 또 이렇게 살짝 피를 뽑아가지고 이런 것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너무 꼼꼼하게 본다. 이런 것도 너무 느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이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오면은 한 5년 정도는 이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병원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돈을 정말 많이 내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동안이란 의료보험 혜택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것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또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이제 의료 기관인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맞아요. 분류가 돼서 네네. 분류가 돼서 분류가 돼서 돈 한 그런데 푼도 안 낸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의료 센터에서 저희를 이제 또 무상으로 이런 건강검진을 해줘요. 근데 또 모르는 분들은 이제 안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갔는데 어머 세상에 기계를 넣어가지고 위를 볼 수 있대요. 네네네. 충격 얼마나 먹었어요. 놀라. 수면 내시경. 네네. 수면 내시경. 자고 일어났는데 저 위부터 시작을 해서 대장까지 다 봤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 그때 이제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정을 이제 한 3개 정도 발견해서 어이 그래요. 네, 제거를 벌써? 했거든요. 잘 내가 됐네, 자고 다행이다. 일어났는데 나에게 용종이 있었다는 사실과 용종이 나왔다는 사실을 아니 동시에 근데 확인하는 심지어 거지. 그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 보여줘요. 어우, 네, 맞아요. 다행이네요. 너무 그러면. 충격 먹어가지고 예. 저 대한민국 오기 너무 근데 잘했어요.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청희 씨한테 했어요. 처음 들은 얘기지만 네네. 그 5년간의 그 의료비를 보장해 준다는 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 우리랑 영양 차이도 사실 있고 그리고 맞아요. 환경이 바뀌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 거예요. 맞아요. 사실. 그럼 그렇죠. 거기서 오는 근데 사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또 변화가 생기고 맞아요. 그리고 한국 시스템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병원 찾아가기도 얼마나 힘들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 근데 병원비도 만만치 그렇죠. 않죠. 그런 예. 데서 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적응하면서 아픈 거는 나라가 책임을 지고 보살펴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잠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뿌듯한데요. 탈북민들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맞아요. 이제 이제 탈북민 무슨 보호법이라고 이 법이 따로 제정이 제정이 돼가지고 됐죠. 예. 예,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음. 뭐 처음에 오게 되면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돼서 일정한 한 달에 어떤 생활비가 나오고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성진님도 그 자꾸 여기 위 아프다고 하지 마시고 검사를 빨리 받으세요. 저는- 아까도 너무 아프셔가지고 막 저는 이렇게 작년도 12월 달에 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 위를 받았는데 위가 너무 아주 깨끗하대요. 건강하시다고. 네, 술 담배 좀 끊으세요. 축하드립니다. 적당히 좀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북쪽에서도 이런 의료보험 제도가 있나요? 의료보험 제도는 예. 없다고 봐야 되는데 북쪽에서 이게 없군요. 예. 이름만 네. 있다고 들었어요. 참 저는. 그게 말하기 참 이게 애매해요. 애매한 게 아니 오히려 뭐냐면은 북쪽에서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사회주의가? 예. 아니 그러니까 원래 말대로 하게 되면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대로 말을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보다 더 잘 돼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전 그치, 돈을 안 국민 받으니까. 맞아. 전 국민 무상 치료로 돼 있고. 그러니까요. 예방의학 거의 무상 치료. 허경영 그렇죠. 선생님 수준인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내 눈만 바라봐. 네. 예.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되어 있어. 근데 이제 나라가 붕괴되고 나라가 못 사니까 이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약국에 약이 없으니까 이제 가서 그거를 받아요. 진료를 받아요. 진료를 받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 처방을 하게 되면 약국에서 약을 사 먹잖아요. 근데 그 이거는 처방을 해주면은 그걸 처방 그 쪽지를 가지고 장마당으로 갑니다. 맞아요. 아. 개인 집도 가고 약 파는 비싸겠네요. 개인 집. 그러면. 또 비싸게 그 비싸요. 약을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게 북한의 시스템으로 보게 되면은 분명한 거는 무상 치료제로 북한의 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네. 현실은 또 그게 아니고 해서 그러니까 아니. 약도 그러면 돈이 없으면 못 먹는. 근데 죽어야죠. 아 그것도 그렇고 가짜 약도 많을 것 같아요. 거기는 가짜 약 너무 많아요. 아, 지금 그 얘기 그러니까요. 하려나 봐. 그 네. 페니실린 딱 이렇게 사가잖아요. 어. 그러면 거기다 밀가루를 넣어가지고 딱 아이고. 이렇게 거의 했을 때, 거짓말이라고 보면 되죠. 예, 아이고. 딱 보면은 풀에 앉아요. 떡이 져가지고. 뭐 군대떡도 아니고 네, 말이죠. 100만 예. 뭐 100만짜리 뭐 200만짜리 있는데 200만짜리는 좀 용도가 그러니까 세거든요. 먹는 페니실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정맥으로 넣는 네, 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육으로 이제 넣는 거를 이제 주사를. 네네 오.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제 풀이 돼 있어요. 아, 항생제 말씀하시는 거죠? 항생제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정품은 딱 보면 이제 빨리 풀리는데 가끔은 떡이 돼 있어요. 아니 그럼 밀가루를 몸에다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엉덩이 골마가지고 그러니까 째가지고 괴사가 온다고. 엄청난 이런 사고들이 많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포도당 같은 건 이제 잘못 맞아가지고 이제 이건 이제 혈액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엄청 위험한데. 이게 발작 일어서 이제 부작용 나가지고 죽는 경우도 진짜 그러니까 많아요. 북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아프게 되면 두 가지 약을 씁니다. 그
페니실린하고 이제 항생제 역할을 하잖아요. 마이시린. 그 마이시린, 아스피린. 그러니까 그냥 배 아프면은 그냥 다 우리 아스피린. 왜 옛날에 만병통치약이죠. 어떤 그렇죠. 할아버지가 네. 왜 그 무슨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왜 무슨 네. 어디가 아파도 다 물파스를 바르는 할아버지 맞아요. 기억나요? 예전에 우리 때 원기소라고 네, 해가지고 이빨이 예. 아프면 이빨이 아파도. 입 주변에 물파스를 바르지. 치아 맞아요, 아프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북한이 만약에 정말 이게 딱 비상약이라고 하면 이제 양귀비. 아, 네. 그거는 통증 대마초 있게 하는 아닙니까? 거니까. 네. 아니, 마약이죠. 대마초랑은 좀 다른 거죠. 완전한 마약이죠. 아편. 네. 아편. 그래서 통증을 아예 그냥 못 느끼게 네, 네. 해버리죠. 맞아 예전에 허리 아프신 어르신들 맞아요, 남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게 근데 우리나라 있었다고 같은 그러더라고요. 경우에는 병원에 가도 이거 항생제를 잘 안 놔주잖아요. 안 놔줘요. 그렇죠. 미국은 도와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근데 그나마. 사실 저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항생제를 굉장히 남용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슈퍼바이러스라고 해서 맞아요, 어떤 맞아요. 항생제도 죽지 않는 음. 이 슈퍼 바이러스가 생기니까 우리나라 이제 보건 당국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가 전체 그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항생제율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약간 그래서 이게 뭔가 개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약 분업제로 바뀐 거죠. 그렇죠. 예. 그게 계기가 됐던 거죠. 사실 그 예전에 약국 가서 약 지어 먹으면 약 한 6-7개 들어 있어요. 배부르는 약. 예, 예. 이만큼 주면 배부르잖아. 배부르는 종이에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맞아, 맞아. 가루약까지 포함해서 맞아, 맞아. 6-7개 세상에. 감기 한 번 걸리면은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오남용이었다라는 우리는 또 음. 너무 많이 먹어서 맞아, 문제고 맞아. 여기는 또 가짜가 많아서 맞아요. 문제고 가짜가 못 정말 먹어서. 많아요. 비싸서 북한은 문제고. 거의 다 가짜하고 아까처럼 그저 뭐 머리가 아프면은 페니실린 맞고 배가 아프면은 아스피린 먹고 그거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체기 받으면 소다 먹고. 소다 먹고. 네. 그리고 엄마 손 약손도 있고. 네. 예. 근데 이게 그냥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이게 내가 쓸 거야. 아프고 누군가에게는 생과 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어떠한 처치를 그럼요. 못 받는다는 건 진짜 그 저는 아까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정치적인 것들 다 떠나서 어쨌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그렇죠. 그런 예. 예민한 문제들만 없다고 하면 한국에서도 자기들 자비를 들여서 맞아요. 북한을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 진짜. 그 사실 뭐 저희도 뭐 이렇게 국제기구에 이제 뭐 3만 원씩, 3만 5천 원씩 이렇게 사실 그런 네, 네. 후원하잖아요. 만약에 북한에 아무런 정치적인 이유도 없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루트가 있다고 하면 저만 해도 바꿀 것 같아요. 근데 그 루트가 진짜 쉽진 않죠. 그러니까요. 예. 그거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 여기 대한민국에는 이제 수술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뭐 수면 마취, 전신 마취 이 수술 따라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맞아. 근데 북한은 이제 수술을 네네. 수술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병원에 마취제가 없어요. 아이고 잠깐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생사를 그냥. 네, 개인 집에 가서 마취를 이제 굽소 마취를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마취제를 사들고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네네. 환자는 어이구 아파라 이렇게 막 하는데 이제 그 가족은 이제 그 장마당에 나가서 마취제를 이제 사다가 근데 주면은 이제 맞고. 그 마취제도 가짜야. 가짜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제 그 수술대에다 이제 팔을 이렇게 묶어요. 아이고. 아까 거리는 소리 진짜 너무 온 그 잔인하다. 병원을 아이고. 그냥 이 병원 이 병동을 완전 그냥 싹 들었다 놔요. 병원이 진짜 건물하고 사람만 아니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네. 사실은 병원에도 그 약들이 왜 없겠어요? 있는데 싹 다 그 팔아먹어요. 의사들이 그 약을 가지고 또 장마당에 팔아먹어요. 팔아먹어요. 몰래 빼다가. 그게 유통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나라에서 나오는 거를 나라에서 나오는 장마당에 거를 가서 장마당에다 팔아먹고 네. 또 사람들은 그 거기다 그걸 돈을 사서 더 붙여가지고 붙여서 사고. 또 사 먹고 병원에 가고 계속 그게 돌고 도는 거예요. 악순환의 네. 반복이라고 맞아요. 볼 수가 있겠네요. 무엇인가 사실 부족하니까 뭐 그렇게 되고. 의사들도 물론 자기의 개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욕을 위해서도 또 있겠지만 자기들도 네. 먹고 살아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되니까. 그렇죠. 방법이 없는 무조건.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다 가난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 대로 이런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런 기본적인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맞아요. 진짜 이런 게 있다면은 진짜 좋은 루트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제 예. 주변에 있는 그 우리 한국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렇게 자꾸 미사일 쏴대지 않고 되게 예쁘게 넣으면은 조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은데 너무 믿게 놀아서 정말 도와주고 싶다가도 저거 어떡하면 좋나 그런 게 그런 분노가 거지. 막 맞아요. 치민대요. 사실 북쪽 도와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쌀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런 의학적인 것도 좀 많이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기본이 이 사람이 그 아프지 말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질병이라는 거는 뭐 자기뿐만 아니라 또 타인들한테 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의 뭐 의료 시설들이 굉장히 요락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얼마나 저는 그 한국에 가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세상에 주사 바늘을 한 번 놓고 다 버리더라고요. 오 맞아요. 그렇죠. 북한은 일회용이더라고요. 채탕해요. 계속 같은 북한은 거예요? 그걸 북한은 알코올 여기다가 놓고 갈궈서 알코올 이제 예방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주사기 하나 가지고 다 놓고 네.
그다음에 알코올 여기다 담가놨다가 또 넣고 그거 가지고 한 몇백 명을 다 해버립니다. 아니 근데 그 네. 알코올로 아무리 해도 그 안쪽에도 있을 텐데. 뭐 계속 이제 끓여야 돼요. 끓이면서 주석을 계속 끓입니다. 알코올로 소독하고 끓여요.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여가지고 거기 옛날에 왜 네. 현희 씨 옛날처럼 기억나요? 불주사라 불주사. 그래 그게 아. 그거잖아요. 예. 옛날에 우리도 여기 어깨에 그 예방 접종하면 음. 불룩하게 이렇게 상처가 남아서 지금은 안 그런데 요즘 다시 그게 시작됐어요. 아, 그래요? 작가님 아예 없으시죠? 그렇죠. 아 그렇죠. 제가 제 아이입니다. 예. 아니 북한에 그 네. 탈북민 가족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내는 게 파스를 많이 보내줘요. 왜냐면 이제 그 북한은 이제 농사를 해야 그렇지, 되니까 노동을 이 고된 많이 일들을 많이 온 하니까. 몸이 이제 다 아프단 파스. 말이에요. 그래서 파스를 이렇게 보내줬더니 그쪽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전화할 때마다 파스 보내달라고 이런대요. 그래가지고 손쉽고 예. 그래서 그 어떤 분이 하신 이야기가 분명 이제 남북관계 개선되면은 파스 장사면 대박 날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 예. 우리나라 또 파스가 또 굉장히 좋죠. 예. 최고죠. 아니 그리고 이게 좀 질병 얘기를 했던 게 북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바이러스성 질병은 이게 전염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염이 되면 아무래도 나만의 피해가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어떻게 보면 좀 준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3번 확진자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사람한테 좀 굉장히 많이 좀 접촉자가 많아서 네. 좀 대중 여론이 좋지만은 않아요. 맞아요. 사실. 90 몇 명 된다던데요. 예.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북쪽에서는 그런 방어나 방역이 잘 안 돼서 그런 쪽으로 좀 전염이 좀 많이 되진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북한 같은 어떻습니까, 경우에는 현실은. 예. 북한에서 어떠한 그 뭐 시포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발생한 적이 거의 없어요. 또 북한은. 그러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뭐가 있다면은 예. 가장 또 북한의 어떤 장점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게 네. 나라가 봉쇄가 되어 있잖아요. 차단이죠. 예. 뭐 거의 봉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많은 뭐 여러 나라들에서 그렇죠. 오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만 잘 관리하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북한에서 특별한 그 외부 자극이 바이러스가 적다는 예. 거지 우리보다 하고 맞아요. 강하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의문점을 좀 제시하는 게 이게 없는 겁니까? 지금 그냥 모르는 겁니까? 걸렸는데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감기 증상이다 보니까 감기 걸렸네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윤 씨가 넘어가잖아요. 걱정하는 건 뭐냐면 예. 방역 체계도 안 돼 있고 의료 시설도 열악한데 만약에 혹시라도 하나라도 들어가서 이게 그 사람들이 대면 접촉하면 안 되고 입 가리고 기침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상식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진짜 정말 목화씨처럼 쫙 뿌려져서 맞아요. 그런 북한에 큰 그런 네. 여파가 있을까봐 과 걱정을. 씨는 너무 좋은 예를 근데 들어주셨고. 그거는 네. 북한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옛날 당연히 있어요. 사스도 그렇고 네. 전에 있었던 메르스도 그렇고 이번- 저는 있는데 쉬쉬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시시한다고 봐요. 첫 번째 네. 일본이 시시한다고 예, 봐야 예.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북한의 교례 환자가 그렇게 많거든요. 맞아요. 아 요즘 그런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뭐 교례 환자라면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데 북한은 교례 환자들이 많은데 그게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뭐 교례를 지금 뭐 균을 그렇죠. 쏟고 전염이 다니는지 되는 뭐 건데. 뭐 간염이 돼가지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런 병에 바이러스에 뭐 걸렸다 하거든 병원에 가게 되면은 그것도 또 관리가 안 돼. 속수로 그렇죠. 맞아요. 돈이니까. 어디서 병 걸렸는데 걸렸네. 비싸니까 또, 예. 뭐 그 사람 죽으면 그걸로 끝나고. 그러니까 쉬쉬가 더 많다고 이게 봐요. 이게 걱정이라는 가장 거죠. 큰 사실. 문제. 근데 이번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발생했잖아요. 근데 평양 그 자국민들도 이제 장사하러 신우주 쪽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드럽게 지금. 그 이게 딱 발생했을 때 신우주 갔던 그 평양 그 자국민들을 네. 2주 동안을 이제 컬러컬러한 감기 기침이 있어도 사람은? 못 오겠어요. 그래서 아예 차단을 딱 중국에서 시켜놨다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신의주 같이 접경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을 평양으로 못 내려오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한 2주 동안 경과를 보고 감기고 약을 먹어서 다 완치됐다 이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이렇게 오게끔 하고 그러니까 그 외로 못 할 수 있는 오겠어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고 예. 있는 거네요. 그래도. 그러니까요. 이 최선이 더 많은 또 맞아요. 최선의 방법들이 있는데 네네. 그 방법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또 이 우리가 그 질병 얘기를 할 때 또 이 얘기도 좀 안 할 수 없는 게 자연재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연재해로도 북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목숨을 잃은 경우도 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엄청 많죠.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있을 때 가장 큰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봤던 그건 자연재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산사태도 있고 인재 많죠. 인재라 눈이 많이 온다거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인재요. 예. 예, 그 이제 평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네네. 한번 비가 오게 되면은
온그 홍수가 나는군요. 홍수가 그냥 금방 차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만약 그러한 것들이 한번 자연재해 한번 겪고 나게 되면은 잘 그거를 대처를 해서 다음번에 안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또 워낙 안 되지. 북한은 주먹구식이잖아요. 음. 그 동네 주변들 사람들 그냥 그 주변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덜매 하나 놓고 그 뚝을 쌉니다. 그냥 아. 강을. 맞아요. 예, 그게 대비라는 게 없군요. 대비라는 게 그 사람들한테 무슨 그 뭐 일당을 주는 것도 돈 주는 것도 없어요. 맞아요. 그냥 사회 노동이에요. 그냥 음. 그 사람들이 뭘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매해 똑같은 해가 되게 되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2018년에 그 8월에 북한에서 발생한 홍수로 사망자가 151명이었대요. 어머, 근데 이게 진짜 그 전 완전.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규모였다. 어.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뭐 일이 터지면 너무 어찌 커지는 보면은 거지. 사실 다 그렇게 공개도 안 했겠죠. 뭐 이게 북한이고. 그 왜냐하면 북한이 그 홍수 나고 사태 난 이유가 북한 산에 가 보면 나무가 없어요. 산사태가 많이 나는군요. 네, 그래서 그 또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 땅이 이제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농사 짓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깊은 산골짜기에 가서 이제 이제 나무들 이제 싹 다 베다가 밭을 읽어요. 그래서 그 뭐 감자라든가 옥수수를 심는데 정말 이렇게 막 사태 이제 막 비 오고 이러다 보면 이제 사태에 이제 쓸려 내려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밭에 갔다가 그 사태에 이제 묻혀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치. 정말 엄청난 재난들이 그러니까 우리 많아요. 같은 경우에는 뭐 인프라라 그러죠. 뭐 댐, 맞아요. 예. 그다음에 그리고 뭐 산림 조성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사실 7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해왔고 음. 네. 그리고 이제 좀 사람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먹고 살 게 없는데 산림이 무슨 소용이고 댐이 무슨 소용이야. 음.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자연도 돌아보게 되고 자연재해를 인간이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맞아요. 되고 거기에 눈을 돌릴 수가 있는데 북한은 지금 그런 상황이 쉽지 아니니까 않죠. 당장 내가 먹고 살 때. 당장 식량이 없어서 당장 그 나무 몇 뿌리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감자를 심어야 되는 입장인데 음. 저는 그 나무가 이제 북한에 이제 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주변의 산에는 나무가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봄에 가게 되면은 네. 묘목 같은 맞아요. 것들을 해서 음. 그 보고 여기서는 한국에서 뭐라고 하나? 식수절. 식목일 우리 식수절. 북한은 식수절이에요. 식수라고 네, 네. 하는데 그거를 이제 북한도 4월달 되게 되면 전국적으로 실시를 해요. 아니 근데 하기는 그 나무는 하는구나. 어디서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묘목을 키우는 거죠 국가가. 아 국가가. 네네. 예, 키운다. 나라가 이제 아. 국가가 이제 그 묘목을 키워가지고 산림청에서. 북한 전투라는 말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묘목 전투 이런 거. 묘목 하지. 전투 네, 합니다. 그걸 해요. 분명인데 그 나무들이 음. 한 3년생, 4년생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 이 정도 두꺼워요. 근데 이거를 지역 사회에 나서 또 사회노동하며 전투하면서 그거를 아. 나무를 다 심어요. 또 구호를 외치면서 예, 심는 뭐든 심어놓고 뭐야. 중요한 게 고난의 뭐냐면은 식목. 막 이런 식으로. 예, 중요한 게 예. 뭐냐면 심어놨잖아요. 그다음에 다음 날이면 뽑아. 그걸 다 또 빼가서 다 왜요? 붓대요. 뿔 떼요. 그러니까 아, 이게 근데 어떻게 묘목도 안 묘목인데. 되고 그 묘목을 또 키워서 뭐하냐? 고사리 나무라도 태울 판이지. 묘목을 이렇게 도둑질에다가 그 떼다가 들켜가지고 사형당한 사례도 있어요. 그 정도니까. 네, 살림을 그냥 파겠다고 국가의 해가지고. 재원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지. 그렇죠. 국가 손실이죠. 아이고. 국가에다 손실이 이게- 됐다는 이유로. 아 자연재해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쪽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근데 북한은 어쩔 결국에- 수가 없어요. 결국에 너무 안타까워. 예, 묘목을 떼어서 잡혀가고 뭐 약간 배고프고 이런 쪽으로 가네요. 네네. 또. 우리가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예, 예. 하나가 걸리면은 이게 그냥 고리 같아요. 이것도 그치.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이것도 그쵸. 걸려가지고 네. 다 똑같더라고요. 아 어쨌든 북쪽에서는 또 특별히 이런 자연재해는 홍수가 많다는 거는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상하수도 시설이 굉장히 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홍수가 나면은 사람 몸도 좀 이제 바이러스도 맞죠. 돌고 이제 네. 유행병도 돌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상황도 있어서 이런 점은 좀 이제 국제적인 좀 동조를 좀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북쪽에다가 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의약품은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우리 모두의 좀 생각인 것 정말 같아요. 맞아요. 절실해요 그거는 네네. 진짜. 맞습니다. 이게 좀 대북 물자가 이런 쪽으로도 좀 우리가 좀 고려를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도 수다 좀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좀 오늘 좀 내용이 좀 아무래도 좀 무거워서 맞아요. 예. 빨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음. 좀 잠잠해지고 네네. 그렇습니다. 건강 지금 확진자로 판정 받으신 분들도 빨리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우리 또 국민들이 불안이 좀 네, 잠잠해졌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또 시기에 자꾸 가짜 뉴스가 맞아요. 예, 서로가 불안을 키우지 퍼져서, 않도록. 예, 불안한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음. 누군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참 웃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사실 건강이 제일 최고고요. 네네.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좀 이 건강의 위험에 좀
앞에 있어가지고 좀 우리가 좀 웃을 수만은 없는 맞아요. 그런 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그 북쪽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도 해줘서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 좀 빨리 이 시기가 좀 지나서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뵀으면 네,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모두. 네네. 자 작가님 그리고 박성진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편 차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곡 SES의 달리기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이혼 프로젝트 한편 차이는 북한 이탈주민재원재단 남북하나재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만나요.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은 쏟아지는 햇살 속에 이미 발산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은 쏟아지는 햇살 속에 이미 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이유도 없이 가끔은 눈물나게 억울하겠죠. 1등 아닌 보통들에게 박수조차 남의 일인 걸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수고하셨습니다.